박사님, 오늘은 비자발적 내담자, 상담사라면 한 번쯤은 만나봤을 법한 그런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자발적 내담자 시리즈 1편. 상담실에 와가지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내담자는 꼭 한 명쯤은 있죠. 이런 내담자를 만나면 참 답답하고 무서운데요. 이런 내담자를 만날 때 어떻게 상담하면 되는지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그 비자발적 내담자를 상담실에서 만나면 우선은 저도 우선 긴장이 되고 몸이 얼게 되고 일단은 불안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그리고 내가 상담사인 척 사실은 앉아있지만 우리 안에서는 땀도 흐르고 또 심장도 뛰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머리가 하얘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한 가지 나는 생각은 저 내담자를 어떻게 말을 하게 해야 될까? 그런 이제 생각만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내담자들이 비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에 상담사들이 너무 생각이 갇혀있지 않나? 한번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자, 내담자들이 보면 비자발적 내담자들은 우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을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동의하시나요? 보세요. 우리도 부부간에 또 자녀간에 얘기할 때 어떤가요? 말하기 싫고 그리고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말 안 하고 그리고 글쎄요, 알아서 하든가 네. 우리 집에서 날마다 거의 자녀들하고 그리고 또 부부간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내담자하고만 일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족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그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미 이제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상담사들이 많은 우리의 생각 중에 하나가 입을 통해서 언어 상담이기 때문에 말을 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단 부담감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호소 문제도 탐색해야 되고 가정력도 탐색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상담 목표도 하려고 그러면 할 게 너무 많은데 상담사 마음은 저 앞에 가 있는데 내담자는 그냥 여기서 배째라 이러고 있다라는 속도전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담자만 마음이 바쁘다.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먼저 내려놓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집에서 말 안 할 때 어떻게 하세요? 말해봐. 이렇게 할 때 이야기 나오던가요? 안 나오잖아요. 더 짜증나죠. 이게 내담자하고 할 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선은 우리가 저 영감탱이가, 저 놈의 아들놈이가, 저 놈의 딸내미가 왜 저렇게 주구장창 말을 안 하고 몰라요, 글쎄요, 냉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되게 어떨 때 몸을 이렇게 하나요? 네, 대충 얘기하죠. 불편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비자발적이라는 거는 이미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 불편하다. 그럼 우리가 그거를 먼저 읽어야 된다는 거죠, 상담사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행동에서, 몸에서 보여지는 것을 이미 말을 하고 있다?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있다? 네, 이게 불편하다. 뭐가? 이 상담실에 온 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첫째. 그럼 불편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불편함을 먼저 알아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알아주려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똑같이 나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힘으로 이제 누가 된다 이렇게 힘의 논리로 가게 되면 되는데 우리는 가정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집에서는 그래? 그럼 어디까지 니 하나 보자. 배째라. 나도 그러겠다고 우리가 사실은 침묵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언어적으로. 근데 그거는 가족에서는 가능한데 우리는 상담 관계다. 상담은 내담자하고 우리하고 계약 관계이면서 뭔가 합의된 부분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가족 관계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가 읽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약간의 열쇠가 상담자에게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그러면 이 열쇠를 어떻게 하느냐. 문을 여는 방법. 첫 번째, 읽어라. 무엇을? 비언어적인 몸의 언어를 읽어라. 그래서 주는 언어가 불편하다. 그럼 불편함을 인정해 주기. 어떻게 인정해 줄까요? 그거 자체를 다루는 거죠. 이 불편함을. 자, 우리 꿈돌 씨가 이렇게 상담실에 왔는데 지금 엄마가 상담실에 가작에서 왔는데 좀 오늘 되게 많이 불편해 보여요. 좀 어떠세요? 하고 그 자체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몸에서 이야기해주는 이 불편함을 그대로. 왜냐하면 지금 이 불편함을 다루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속도를 나갈 수 없어요.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사고가 나거나 교통 체증이 되어서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럼 정체된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요? 왜 정체됐나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회를 할 건지 뚫고 갈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아는 것처럼 이 불편함을 다루는 것이 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거다. 근데 그 다루는 것은 직접 상담사가 물어야 되는 거죠.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불편함을 물어봤다고 내담자들이 어이구 그래요. 넙죽 인사하고 우리 마음을 내담자들 마음을 벌렁 내놓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하지 않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거죠. 자, 비언어적으로 불편함은 처음부터 이야기하면은 좀 이렇게 체면이 안 쓰잖아요. 보세요. 우리 그 배우자들이나 아이들이 삐껴서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얘기하자고 왔는데 바로 입을 벌렁 하나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심리전으로 더 뻐둥거리잖아요. 왜? 내가 이 침묵하고 있는 거를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는 더 뻐둥거리는 거예요. 막 더 틱틱거리고 막 더 이렇게 가세하게 나와요. 근데 그걸 알고 맞아요. 똑같이 한 번 더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인정해 줄 때 그 주파수를 어디에 해야 되냐면은 이 내담자의 불편함의 마음에 잡아야 되는 거죠. 레이더를. 그러면 그 마음에 잡는 게 뭐냐면 불편함의 전곡으로 들어가는. 맞아요. 나라도 불편할 것 같아요. 나는 마음도 없는데 부모님이 가자고 데리고 왔으면 나는 친구들하고 게임해야 되고 놀아야 되고 요즘 재미나는 그런 그 게임 있잖아요. 그것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롤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해야 되는데 가자고 하면 얼마나 짜증나요. 나라도 싫어했겠어요. 싫겠어요. 불편했겠어요. 한 번 더 그 주파수의 전곡으로 인정해준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 어때요? 맞아. 당신 굉장히 화났겠다. 이렇게 해주면은 조금 몸이 이제 이렇게 앞으로 좀 옵니다. 한 45도 각도에서 조금 오죠. 고개를 좀 들어요, 귀가. 그러면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싫은 마음을 이 부모와 왜 부모는 싫다고 하는 이 내담자 꿈돌이를 데리고 상담실에 앉혀날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 우리는 그 뒤에 있는 그 이 내담자의 그 언어에서 글쎄요 이렇게 말하는 그 뒤에 있는 불편함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가는 그 길은 이 내담자의 불편함을 쏟아놓게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감정의 부정적 감정, 불편함을 쏟아놓게 하는 건 뭔가 그 사람 편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거예요.
맞아, 그렇겠다. 그러면 이제 이 내담자 쪽에서는 어때요? 어머니가 말이야 이러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누구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엄마와의 불편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잡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내담자의 비자발성이 내담자가 올 때는 다른 호소 문제를 탐색하고 가계들을 해가고 정보를 해야 되는 것에 내려놓고 그 자체로 얘기하고 있는 것에 집중한다. 그리고 인정하고 내담자의 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글쎄요 내담자에게 우리가 정면 돌파해 나가는 그런 상담의 개입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